여러분,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처럼 생각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의 핵심, 바로 신경망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AI의 진짜 뇌라고 불리는 이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랑 저기 컴퓨터 안에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작동하는 방식이 아주 비슷해요. 바로 이 공통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신경망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신경망이 뭘까요? 그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신경망의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뉴런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개미 한 마리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수백만 마리가 모이면 엄청나게 정교한 개미찜을 짓는 것처럼요. 뉴런 하나하나는 그냥 신호 보낼까 말까 이 정도의 역할만 하는데 이 녀석들이 딱 모이면 이미지도 인식하고 말도 번역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죠. 바로 이 단순함에서 나오는 복잡함, 이게 신경망의 진짜 매력입니다. 그럼 이 신경망이라는 게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크게 보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랄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물학적 신경망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오리지널을 보고 베껴서 만든 디지털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사실 모든 위대한 발명은 원본이 있잖아요? 무언가 영감을 준 대상이요. 인공지능의 원본은 바로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서 완성한 이 완벽한 설계도, 생물학적 신경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은요, 진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구조물이에요. 수십억 개의 뉴런이라는 세포가 시냅스라는 다리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막 오고 가는데 이게 꼭 도로의 신호등 같아요. 어떤 시냅스는 밟아, 더 세게 하면서 신호를 증폭시키고 이걸 흥분성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시냅스는 멈춰, 약하게 하면서 신호를 억제하는 거죠. 이걸 억제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밟아와 멈춰의 조화가 결국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경이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자연의 설계도를 어떻게 디지털 세상으로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는 인공신경망, 즉 디지털 두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재료입니다. 우리 뇌에 있는 생물학적 신경망은 말랑말랑하고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반면에 인공신경망은요, 아주 차갑고 딱딱한 수학 공식이랑 코드로 만들어졌어요. 목적도 다르죠.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작동 원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은 마치 3단계짜리 조립 라인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1단계, 입력층. 여기서는 사진의 픽셀 값 같은 날것의 데이터가 재료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바로 은닉층인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들어온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이나 특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출력층에서 이 특징들을 쫙 종합해서 이건 고양이 사진이 맞군 하는 최종 결론, 즉 완제품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방금 얘기했던 그 중간 단계, 은닉층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아주 깊게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딥러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은닉층이 2개, 3개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경망은 훨씬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걸 배울 수 있게 돼요. 뭐랄까, 처음엔 그냥 선을 보다가 그 다음엔 도형을 보고 나중엔 사람 얼굴 전체를 알아보는 것처럼요. 말 그대로 깊이가 곧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제일 마법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 수학 덩어리가 어떻게 스스로 학습이라는 걸 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걸까요? 텅 비어있던 뇌가 데이터를 먹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 비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뉴런과 뉴런을 잇는 연결선들의 중요도에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가중치라고 두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 친구들 말이 있지만 유독 어떤 친구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거랑 비슷해요. 아, 이 정보는 중요해 하는 연결선은 가중치가 높아지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하는 연결선은 가중치가 낮아지는 거죠. 결국 이 수많은 가중치들의 조합이 신경망의 전체적인 성격과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되게 오래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년도 더 전인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도널드 헤브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같이 신호를 보내는 뉴런들은 서로 더 끈끈하게 연결된다. 마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숲길이 점점 더 넓고 튼튼한 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리가 바로 오늘날 인공신경망 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된 겁니다. 그럼 훈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 딱 학생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문제를 주고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네 생각엔 답이 뭐야? 하고요. 당연히 처음엔 틀리겠죠? 그럼 정답을 보여주면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야, 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게 봤고 저 부분은 너무 무시해서 틀린 거야. 이 힌트를 주는 과정이 바로 가중치를 아주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채점하고 힌트 주는 걸 정말 수억 번 반복하다 보면 이 학생, 즉 신경망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든 척척 풀어내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신경망은 이미 코드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매일 아침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쓰는 얼굴 인식. 네, 그거 신경망 맞습니다. 귀찮은 광고 메일 걸러주는 스팸 필터. 내가 뭘 좋아할지 기가 막히게 알고 추천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이것도 다 신경망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인간 최고수들을 이긴 알파고 같은 게임 AI부터 요즘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난리잖아요. 이 놀라운 생성형 AI까지. 이 모든 혁신의 한가운데에 신경막이 조용히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의 뇌, 신경망의 기초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모든 기술도 사실 인간의 뇌를 아직은 어설프게 흉내낸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뇌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이 온다면 그 지식으로 만든 인공신경망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